자, 봅시다. 답부터 불러드리면, 아까 1번 답은 불렀는데, 1번에 8이고요. 4번에는 13, 6번에는 24, 8번에는 29, 9번에는 11. 다음 12번에 16, 15번에 15, 19번이군요. 19번에 5점. 그 다음에 21번에 3, 22번에 1 플러스 5루트 2고요. 24번에는 11, 26번에는 2분의 9가 되겠고, 29번에는 12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 풀지는 않을 거고, 몇 개 볼 건데. 에어컨 끌까? 괜찮니? 자, 뭐 4번까지는 괜찮겠죠. 4번이야 뭐 최대감 물어봤는데 뭐 공통부분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공통부분에 하나 갖다 주면 나머지 13개 혼자 드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좀 이따 쓸 풀이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건데, 원래 벤 다이어그램에는 뭐를? 원소를 써야 되죠. 개수를 쓰거나 합을 쓰거나 하는 게 아니죠. 뭐 어떻게 그냥 쓰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합을. 따라서 여기 1과 7이 있어야 되고 3과 5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합만 쓴다고 하면 너는 8, 너는 8. 전체 다 합쳐서 8까지 합은 36이기 때문에 너와 너를 합쳐서 20이에요. 따라서 너의 합을 x라고 하면 이거 합이다, 합. 이렇게 쓸까? 합을 20-x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니면 A의 합을 통째로 X라고 잡아도 되는데 제가 그냥 영역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냥 직관적이잖아. SA는 뭐야? X 더하기 8이고요. SB는요, 얘랑 얘를 더한 거죠. 8 더하기 20-x고요. 이때 여의 2배를 하면 이거니까 3x는 28, 56이죠. 56에서 6 빼면 얼마야? 48이야. 따라서 x는 16. 답은 S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6이 아니라 8 더한 24입니다. 되겠죠? 8번을 볼 건데,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누가 있을 수 있냐? 1과 12가 세트로 있거나 2와 6이 세트로, 3과 4가 세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A에 그냥 반드시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런 애들이 세트로 존재할 수 있다 가 되겠어요. 다 있으면 안 돼. 사실 문제 조건 뭐 만족 못하기 때문에 다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세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반드시 근데 세트로 있어야 돼. 자, 이때 A를 포함하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 A를 포함하는 어떤 B가 어떤 원소와의 차이도 2보다는 크게 나야 돼. 즉 최소 3 이상은 차이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속한 수라든지 2개 차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는 A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B의 원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원소가 많으면 B도 많으니까 좋겠지. 근데 A에 1과 2를 같이 쓸 수가 없죠. 2와 3도 같이 쓸 수가 없고 1과 3조차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쌤 1과 4만 쓰면 4 쓰면 3도 같이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너와 너는 같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A가 무슨 세트를 할 거냐에 따라 B는 최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A가 1과 10이라고 하죠. 12가 너무 개똥 같네. 자, A가 1과 12였다고 합시다. 그럼 최소 3 차이는 나야 되니까 B에 들어갈 거는 1과 12를 넣고, 만약 3 차이 난다면 4, 3 차이 난다면 7. 뭐는 되는데 3 차이 나면 10인데 10은 얘랑 안 되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5, 8 넣거나 6, 9까지는 넣을 수 있겠죠. 얘랑 얘가 3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4, 9도 되고 5, 9도 되는데 굳이 작은 수를 쓰는 것보단 큰 수가 될 수 있는 너가 가장 최대일 것 같다. 근데 13에다가 15도 하면 여기까지 합이 28이 B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가 1과 12였을 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2와 6인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2와 6을 반드시 넣고 이 사이에 넣을 수 있는 건 참고로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2와 6의 차이가 4만큼 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다행히 그 위로 3개씩 큰 9와 11을 몽땅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 상당히 큰 값이다. 맞죠? 21이고 8이기 때문에 29라는 값이 되겠네요. 일단 이게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얘가 3과 4가 된다면 즉 B는 일단 얘 합이 7이기 때문에 8보다 작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써야 되는데 7과 10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8과 11 굳이 12와 9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야. 하나 더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그건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차이가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3, 3 차이 나는 그게 안 되죠.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면 요가 8이니까 7보다는 커야 되겠죠. 너도 이거 계산하면 28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제일 클 수 있는 건 29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레이트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 29번은 대칭 차집합과 그건 뭐야?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어. 29번이에요. 9번이죠. 답이 29인 거고. 자, 9번. A 집합 있었고요. B 집합 있었고요. C 집합. 모두 공통인 게 4개인데 B와 C의 공통 교집합이 9개였으니까 5개의 원소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두고요. A, B의 S. 이게 A와 B의 대칭차 집합이죠. 여러분. 사실 A와 B의 대칭차 전 세모가 좀 더 편해서 에다가 다시 C를 할 건데요. 이까지 했을 때 개수가 14개여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 외워둬. 제가 빗금치는 부분입니다. A, B, C만의 원소와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A, B, C 모두의 공통 부분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지금 빗금친 부분이 14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의 대칭차 집합은 합집합에서 나머지를 제외한 노랑 빗금입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면 노랑 빗금이랑 흰 빗금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잘 조절해봐. 좀 무책임하죠. 자, 빨간색 빗금이라고 할게요. 요건 구분 되겠지. 여러분 뭐야? 그냥 통째로 해서 전체 원소 몇 개야? 30개였다며 A 합 B 합 C 30개잖아. 빼! 요거 빗금 친 거 다 합치면 몇 개야? 14개. 나 뭐야? 너와 너만 구할 수 있게 나머지 3개의 영역 중에서 뭐야? 5를 빼주면 되겠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오케이겠습니다. 네, 10번 볼게요. 원래 풀라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풀어오신 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집합 원소의 개수 원소는 m,n이다. 이때 m과 n의 합이 마이너스 i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그런 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mn은 그 집합의 원소입니다. 집합 B의 부분집합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m은 kn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적어도 1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B가 일단 원소가 몇 개 있는지부터 찾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니까 집합 B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느냐, 원소 몇 개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찾아와라 뭐 이런 건데 일단 집합 B에 뭐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죠. i의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니까 m 플러스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2, 6, 10, 14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왜 직접 썼냐고요? m과 n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 하나라서 몇 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2 되는 거야 1,1밖에 없습니다. 1,5, 2,4, 3,3, 4,2, 5,1 이거 진짜 다 써? 어차피 밑에 있는 조건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쓸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이라도 똑똑해지면 같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2배 하면 된다 이런 건데 몇 개 없습니다. 자, 6까지니까 4, 6, 5, 5, 6, 4 끝입니다. 더 없나?
왈칵. 꼴지 이게 어떻게 자 여러분 빨리 못 본 척하고 자 아예 그렇지 아예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어야 되겠죠 3이거나 7이거나 죽을까요?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그게 여러분 얼굴 터질 것 같아 이건 부끄럽다기보다는 더워서입니다 자 이런 왠지 왜 9개지? 이 답이 10개였던 것 같은데 자 하면서 자 이렇게 10개 원소가 있었습니다 후후 자 이게 참고에 같은 게 없어요 호호호호 자 부분집합 2의 10승계 있겠네 그건 뭐 이제 됐고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건이 뭐야 너무 어떻게 봐 이지한 조건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거나 대충 뽑으면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M과 N이 무슨 관계? 배수 관계가 있네. 맞지? 그런 원소 M, N을 적어도 한 개는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근데 이게? 부분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서 M, N이라는 원소가 있을 건데, 그게 어떤 원소냐면, 어떤 자연수 K, 예를 들어 어떤 자연수 K가 2였다면, M이 2N이 되는, 즉, M이 N의 2배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지. 즉 서로 배수와 약수 관계에 있는 뭐 누가 둘 중에 더 큰 수가 있었을 거면 걔가 나머지의 배수가 된다면 오케이입니다. 안 되는 애들이 있다면 그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뭐 어떻게 찾아줘야 돼? 자, 보자. 근데 어떤 자연수라고 하면 K가 1이라고 하면 M과 N이 뭐 같지 않으니까 지금 K가 1일 수는 없네요. 뭐 이런 거지. 1,2나 2,1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 M이 1이고 N이 2였어. 그러면 K는 2분의 1이니까 그건 안 되고. M이 N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나는 왜 좀 더 엄청 많지 않나 이 생각했는데 M이 N의 배수인 상황이죠. K가 자연수기 때문이에요. K는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1,2는 그런 게 안 돼. 1은 2에다가 무슨 자연수 K를 곱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2,1은 그렇게 되죠. 어떤 자연수? 2를 곱해서는 성립하잖아. 맞지? 그래서 2,1을 포함한다면 오케이. 적어도 하나라도. 됐죠? 적어도 하나라도 포함한다면 오케이. 너는 적어도 하나 오케이예요. 작은 거는 좀 곤란합니다. 작은 건 곤란해. 근데 커도 너는 뭐야? 배수 관계가 만족하지 않죠. 너도 안 되죠. 따라서 너 6은 1의 6배다. 이게 배수 관계가 되겠고 너는 작아서 안 돼. 넌 큰데 어차피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둘 중 하나를 적어도 포함하는. 알겠죠? 둘 중 하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이에요. 둘 다 있거나 하나만 있거나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 경우에서 둘 다 없는 즉 2의 8승 경우를 빼거나 뭐 계산 안 할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둡시다. 혹시 취향상 꼭 계산하고 싶으시면 3 곱하기 256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768개인가? 뭐 하면 되죠. 계산하고 싶으면. 자, 저는 안 할게요. 그래서 2,1과 6,1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저 둘 중 하나는 포함해야 된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건 전체에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도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을 좀 해서 풀었습니다. 11번 또 할까요? 260명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 ABC에 신청을 받았고요. A는 90, B는 110, C는 100명 신청을 해줬습니다. 모두 신청한 학생은 30명이니 자 모두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작게 그렸나 안에를? 자 영상으로 보면 좀 보일라나? 조금만 더 크게 그리자. 너무 작으면 또 티가 안 날라. 모두 만나 신청 학생은 30명, A만 신청 90명, B는 110명, C는 100명을 신청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요. 전체는 260명입니다. 하나 더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바깥에 있는 인원의 최소와 최대를 구해봐라. 전체 인원 싹 다 합쳐서는 260명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교 260명인가요? 대구가 요즘 몇 명?
좋아. 계산 요새 좀 줄었댔지. 네. 아, 다시 늘었네. 좋네. 인기 학교야. 어제 친구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제가. 좀 많이 뭔가 현타도 왔고 이래가지고. 난 애 안 낳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다 혼자 죽겠지 뭐. 자. 와이프랑 둘이서 살지 뭐. 그지? 아닌가? 아유 모르겠다. 자 90명, 110명, 100명. 자 여러분, 얘가 최소이려면 너가 최대한 260명 가득 채울 수 있으면 뭐 가득 채워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지? 봐봐, 이런 거야. 자 일단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합집합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260에서 빼면 다니까. 합집합이 언제 제일 작냐, 어떻게 제일 크냐,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야, 아무도 안 겹치면, 즉 둘만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즉 이렇게 되면은 주황색의 경우 50, 60 빼면 80명, 빼면 70명,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확인을 해본다는 거야. 이게 만약 가능하면은 뭐가 돼요? 이게 가능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 이 합집합 인원수가 가장 많겠죠. 그죠? 뭐 별 문제 없이 근데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60, 80, 70에 30, 나머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40명이죠. 따라서 240명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합집합 순위, 최소의 인원수 20명이 일단 아무 수업도 못 듣는, 신청하지 않은 놈이 20명이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많아지려면 이 전체가 많이 겹쳐서 맞나? 적어지면 돼요. 자, 그러니까 60을 여기, 70을 여기, 80을 여기 잘 나눠 채우는데 가능한 여기에 많이 채우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떨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얘들이 많아지면 좋다는 거잖아. 이거랑 B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A 합집합 B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A 합집합 B는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A 합집합 B의 원소의 수는, N 안 쓸게요, 그냥. 이제 뭐야, A의 원소 90명에다 B의 원소 110명에다가 뭔가를 빼야 돼. 30보다는 큰 수를 빼야 돼. 맞지? 자, 그럼 이게 제일 작아지면 110명이다, 이거. 제일 클 때는 뭐야? 이게 30명만 뺐을 때였잖아요. 아까 30명만 뺐을 때. 뭐가 되나? 170명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 제일 작아지면 90명 다 뺐을 때지 뭐. 그지? 그래서 이게 최소 110명이다 라는 건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되냐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90명 싹 다, 즉 여기 60명이 잔뜩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는 빵빵이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69, 30이니까 여기 합쳐서 20이죠? 그럼 최대한 겹쳐야 되니까 네가 20 주면 여기 50이 남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 다시 A 합집합 B는 110명으로 고정되었어. A 합집합 B는 110명이야. 근데 여기 인원이 뭐야? 100명이랬어. 둘이 더해서 빼야 되잖아. 근데 얘가 0으로 고정되니까 맞나? 50명이 최대로 여기 있어야 되죠. 무조건 이래야 되잖아, 지금 상황상. 그래서 요게 합쳐지면 얼마니? 이게 160인가요? 160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진짜로 최저인가? 제일 적은 인원인가? C 혼자 50 갖고 있는 거 좀 에바지 않아? 얘들끼리 적당히 나눠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지 혼자서 여기에 너무 몰려버리니까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얘랑 겹칠 수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얘 혼자 커지잖아. 요런 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혼자서 그냥 합쳐버리면 안 돼요. 두 개 보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 최대한 많이 빼먹어서 이거 만들고 싶은데 무슨 인원수를 쓰면 좋을까? 무식하게 다 계산할 수도 없고 말이야.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건가? 90명, 110명, 100명에서 빼라 30 더하기 뭐를 세모는 좀 겹치는 편인가?
여기 뭐 하나 빼고 뭐 하나 빼고 뭐 하나 빼고 30 하나 더하고 뭐 이런 식이죠. 이걸 최대한 많이 빼는 게 좋은데. 야, 이걸 뭐 어떻게 적당히 나누나? 얘가 0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그게 될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듣는 애가 아무도 없으면 최대값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잠깐 두고 A랑 C 합치면 어때야 돼? 그거 60명 돼야 되죠. A랑 B 합치면요. 그거 몇 명 돼야 돼요? A랑 B 합치면 얘랑 얘 합치면 이게 80 돼야지. 맞지? 야, C, B가 합쳐지면 얼마 돼야 돼? 70명 돼야 된다 그랬나? 그러면 A, B, C의 합은 얼마야? A, B, C의 합은 210의 절반 105가 돼야 되겠네. 이거 괜찮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30, 30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30, 30이다 라고 예를 들면 이거 50이고 30 안 맞는데요. 그럼 이거 30, 30이 아니고 계산을 해봐야겠네. 얼마야? 105니까 둘이 합쳐서 60이면 B가 55네. 아까 이거 합쳐서 80이랬나? 네가 25고 그럼 여기가 35. 이거 잠깐만 안 맞는데 왜? 뭐요? 다 계산 잘못했나? 다시 뭘 잘못한 거야? 자, A 더하기 B가 80이니까 C가 25. C 아까 이거 아니었나? A 더하기 C가 30이니까 35. 55라고 이게? 아 45구나. 아이씨. 아 바보. 자 45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은 여기에 딱 모든 인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모두 빵명이죠. 물론 진짜 빵명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봤었습니다. 요게 되면은 되는 거잖아. 아까처럼 몰빵은 안 된다. 한쪽에 몰아버리면 여기에 큰 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작아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최대한 여기에 많이 배정하고 각자 있는 곳은 좀 줄여줘야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니 요런 상황일 때 가능하더라. 따라서 너는 다 합치면은 135인 거죠? 전체 260명이니까 125명은 아무 수업도 안 듣는 겁니다. 양아치 새끼들. 자, 하여튼 여름방학 특강을 아무도 듣지 않는. 아니 학교 방과후 학교 요새는 근데 방과후 학교를 아예 안 해? 여름방학 때 수업을 아예 안 해? 보충 수업 이런 거? 넌 내일 학교 가? 왜? 이런 걸 보면 자사고는 좀 별로군요. 하여튼 왜 하여튼 하지 않는 남들 보통 하지 않는 이상한 걸 자꾸 시도한다. 좋은 학교네. 그런 것도 해주고 그지? 안 좋아. 좋을 리가 없죠. 학교를 가는데 남들은 안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좋을 리가 없지. 다른 회사는 야근 안 하는데 우리 회사만 야근한 다음에 미칠 것 같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가?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가로 돈을 더 주겠죠 뭐. 자, 아까 썼던 것처럼 합집합이랑 이제 교집합의 원소 원래 벤다요 그러면 원소를 써야 되지만 그런 건 무시한다. 뭐 합을 쓰든지 개수를 쓰든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합집합의 합을 x라고 해보자. 왜? 둘 다 합집합의 교집합의 합을 K배 한 게 A 차집합 B의 원소 합이고 또 교집합의 원소 합을 K 제곱배 한 게 B 차집합 A 원소의 합이니까 교집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A만에 A 차집합의 원소를 KX라고 한다면 너를 K제곱 X라 하자. 그러니까 합집합은요 X로 묶어내서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다. 이게 뭐가 돼야 돼? 52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X라는 원소의 합이 1, 2, 3, 4, 5, 6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에는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K가 자연수라며 K에다가 설마 K가 상수인데 뭐 음수겠어요? 음수는 말이 안 돼. 자연수의 합들이 어떻게 음수가 되니? 그래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나씩 찾다 보면 금방 찾습니다. 왜냐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게 자연수 2개 곱이잖아. 정수 2개 곱이잖아. 따라서 52는 뭐야? 너의 약수다 이 말이지. 1 곱하기 52, 52가 되는 걸 찾든 2 곱하기 26, 26이 되는 걸 찾든 26 될 것 같냐? 연속한 두 자연수에 1 더했죠.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먼저 쭉 써놔도 돼.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에다가 1 더한 거다. 맞지? 그렇게 몇 개 쭉 써놓고 가능한 x를 찾아도 되고요. 제가 지금 하려는 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13이니까 말하자면 뭐를? 이게 그 나머지라는 거죠. 이게 나머지. 아이고.
인수, 약수를 몇 개 써놓고 찾는 중입니다. 4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26 곱하기 2는요? 되겠냐고! 되겠냐? 자, 그래서 되는 거라고는 얘밖에 없습니다. 교집합의 합은 4였고요. 교집합의 합은 4였습니다. 무슨 원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합은 4였고 K도 계산해보면 잠깐만 4가 아니라 3 아니야? 3이죠. 요 경우 말고는 딱히 가능하지 않죠? 아니면 연속한 자연수의 곱에다 1 더한 거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1, 3 2, 3에 6, 7 3, 4, 12, 13 4, 5, 20, 21 이렇게 몇 개 쓰다 보면 그 다음 거 뭐 이제 금방 끝이죠. 그렇게 찾아봐도 된다.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하면 얘가 4고요. 얘가 4, 3, 10이고요. 3, 6, 1 이렇게 돼서 뭐 A의 합은 16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15번을 보면요. 이 P가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거는 약간 근과 계수의 관계 쪽으로 흘러가는 유형이 아니라면 애지간하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방정식 3차가 주어진 겁니다. 1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는 만족해야 돼? 풀고 나면 0과 2 사이가 되는데요. 0 이상 2 이하 사이에 존재해야 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정식 근 3개 모두 다 또는 뭐 없다면 없는 대로 한 개만 1은 일단 있는 거니까 만약에 세 근이었다면 세 근 모두가 뭐여야 돼? 0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미 1이라는 해는 뭐 거기 있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를 지나야 되고 A의 값에 따라서 뭐야?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게 된다. 그치? 여러분, 대칭축이 뭐야? A-3이다. 마이너스 2, A분의 B니까 대칭축은 A-3이다. 이 대칭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결정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뭐 판별식도 해보고 아까 제가 몇 번 계산해봤는데 물론 계산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래프 이용해서 그냥 풀어볼게. 됐지? 자, 가자. 대칭축 A-3이 여기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A-3이 음수인 경우 뭐야? A가 3보다 작은 경우죠. 또는 뭐 0인 경우, 대칭축 여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내지는 A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생겼죠. 증가하잖아. 이미 0부터 9야. 따라서 너는 뭐야? 근을 갖지 않겠죠. X축과 만나지 않겠죠. 그죠? X축과 만나지 않을 거니까. 0부터 2까지란 어떤 범위가 있었을 때 양수다가 만족되면 너의 근은 없다. 즉 1이라는 근 하나밖에 없고 이 1이라는 근은 여기 존재하니까 뭐 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가보자. A-3이 이제 오른쪽으로 와. 근데 0,9를 지나야 돼요. 혹시 봤어요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인가?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내려가는 속도가 뭐 이제 정해져 있어. 왜요? 함수의 모양은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 2차 함수의 모양은 누가 결정해? 혹시 아는 사람? 2차 함수 모양 누가 결정해? 그렇지. 최고차항 혼자 결정하는 거야. BC는요. 아무것도 못해. 걔들은 그냥 위치나 조절할 수 있는 거야. 걔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 0,9가 여기 있었다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죠. 1,4, 2,1, 3,0 이런 식으로 이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일정하다. 물론 꼭 대칭축이 뭐 A가 A-3이 3일 필요는 없지만 자, 됐지? 자, 그래서 어쨌든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고 좀 더 커지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가 뭐야? 0과 2 사이에 근이 있을 거면 여기 안에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뾰족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던지 아니면 A-3이 너를 넘어간다면 뭐 별 문제 없겠죠. 0과 2 사이에서만 근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잖아. 잠깐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서 즉 A-3이 초반 부분에 있을 때는 뭐 별 문제 없었다가 만약 재수없게 A-3이 최소값이 0보다 작아져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교점이 생기게 되면 2보다 큰 근이 생기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됐죠? 2보다 큰 근이 생기면 안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왜 심플하게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거지. 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 안에 두 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맞지? 요렇게 될 수 있을까를, 안 될까를 확인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판별식 일단 0보다 작으면 뭐 그날로 끝이잖아요. 판별식 a-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죠. a제곱 마이너스 6a이기 때문에 0과 6 사이의 a에 대해서라면 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오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왼쪽으로 가서 얘도 너무 왼쪽으로 가서 만약에 이렇게 x축과 만나버리면 그것도 그대로 곤란하다. x축이랑 만날 거면 어디에서만 0과 3 사이에서만. 따라서 주황색으로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이 0 이상이려면 이때 두 실근 내지는 중근이 또는 중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할 것. 여러분 그 근의 분리라고 들어봤죠? 두 근이 어떤 범위 안에 있으려면 0과 2라는 범위 안에 있으려면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일 때 대칭 축이 뭐 해야 돼? 지금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근데 축의 방식 뭐야? a-3이지. a-3 0과 2 사이에 있으려면 3보다 큰 a가 5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판별식 0이 아닌 이 새끼의 범위랑 반대니까 a가 0 이상, 0 이하거나 a가 6 이상이죠.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이 아예 없어야, 나머지 근이 없어야 1 혼자 있고 이 범위 안에 근이 하나 존재하니까 맞는 말 되거나,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이 없거나 근이 있을 거면 0과 2 사이 안에 싹 다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A의 값의 범위는 이게 전부가 되겠죠. 나머지 범위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겠다는 거고, 이 안에 있는 A의 값의 합은 15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나용. 아까 풀라고 한 문제는 아니지만 17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도 요새 뭐 특강 같은 거 들어? 너는 뭐 학교 가야 되니까 힘들 거고. 아니 주중에 뭐 이렇게 특강 또 해? 딱히 지금은 안 하고? 특강 같은 거 말이야. 영어라든지 국어 이런 거. 고등학생들 이거 특강을 막 자주 하는가 싶어가지고. 준이는 다른 건 뭐 더 안 해? 영어를 해야지. 그렇군요. 자, 17번이에요. y, u, p가 뭔데? 집합 y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p라는 명제에 만족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면 밑에 뭐라 되어 있노? 만약 y, u, p가 참이면 3 줘라. 거짓이면 2만 해라. 하고, 그 다음 n, u, p는 뭐야? n, u, p. 집합 u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 p가 아니다를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뭐 잘 고민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부정하면 집합 U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P이다. 즉 위에 있는 문장의 완전 부정입니다. 그냥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긴 한데 뭐 문제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거짓이면 이거고 참이면 저거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NUP가 참 거짓이면 뭐 1과 0을 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음 세조건 PQR에 대해서 YUP, NUP, NUQ, YUR n보다는 y가 판단이 좀 쉬우니까 y부터 먼저 잠깐 판단해 볼게요. 일단 p x제곱은 유한소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u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제곱, 즉 u라는 집합의 원소는 제곱에서 유한소수가 되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오케이. 4분의 7 제곱에도 분모는 2의 4승 됩니다. 5 정수 됩니다. 2루트 3 제곱 12 4의 제곱 16 되는데
3분의 10의 제곱인 9분의 100은 어차피 분모의 소인수 2가 5가 아닌 소인수 3이 제곱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너는 순환소수가 돼야 되겠고 유한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놈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안 돼요. 즉 거짓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YUP는 지금 2입니다. 2.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야? 첫 번째 합이 2여야 돼. 그 나머지 둘이 합쳐 6이 돼야 되는데 잘 들어라. NUQ는 1 또는 0일 수 있고 YUR은 3 또는 2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4 되려면 1과 3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됐죠? 따라서 왜냐하면 Q와 R은 A와 B 때문에 정해지지가 않거든. 지금 우리가 이걸 정해줘야 돼. 맞는지 틀린지 맞게 하려고 정해줘야 돼, 우리가. 근데 NUQ는 1이 되도록 정해야 되고 YUR은 3이 되도록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NUQ가 1이 되도록 정의하려면 NUQ가 참이어야 돼요. 그래서 NUQ가 뭐냐면 NUQ 집합 U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원소에 대해서 즉 U에 있는 어떤 원소 중 하나에 대해서 저런 걸 만족하는 가 있다. 뭐가 P가 아니다를 만족하는 즉 Q가 뭐야? X제곱이 A 더하기 2보다 크다인데 이것을 뭐한 거? 아니다. 부정한 것을 만족하는 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참이잖아요. 됐죠?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야 참이잖아요.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됐죠? 어떤 이기 때문에 이게 뭐뭐가 아니다니까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조건을 부정한 것, 즉 X제곱이 A 더하기 2보다 작아지게 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됐죠? 즉 A 입장에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게 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X? 예를 들어 X가 뭐 2루트 3이었다 라고 하면 A는 10보다 커야 되겠지만 X가 루트 5였다 라고 하면 5 빼기 A가 3보다만 커도 되고요. 이런 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A가 좀 작아도 돼. 제일 작은 새끼에 대해서 만족하기라도 하면 오케이니까. 즉 여기서는 제일 작은 친구인 4분의 7을 들고 와야겠죠. 너의 제곱 빼기 2니까 16분의 49 빼면 A가 뭐보다 16분의 49에서 32 빼면 17인가요? 1점 얼마만 그냥 크면 되니까 A가 2라면 X제곱에서 4보다 작아진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16분의 49는 그거 되거든. 나머지는 안 돼도 16분의 49, 4분의 7을 혼자서 되거든.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오케이거든. 자, 그래서 16분의 48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A가 1일 때는 안 되고요. A가 2여야 이 문제의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A의 최소값은 2고요. YUR이 3이어야 돼. 요건 좀 쉽죠. 항상 참이어야 됩니다. 누가 X제곱 마이너스 BX가 0 이상이 항상 참이어야 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네가 뭘 집어넣어도 X는 뭐야? 0과 B 사이 안에 있을래? 했는데 4분의 7 5루트 크게 클수록 4니까 B는 뭐 해야 돼? 최소 4 이상의 값이어야 문제 조건을 항상 만족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따라서 B의 값은 4로서 결정됩니다. 다음은 19번인가요? 19번하고 20번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19번. 충분 필요에 따라서 점수를 1, 3, 6 나눠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10점이나 주고요. 필요 충분 중 같은 말이면 6점을 준다고 합니다. 기억! 교집합은 합집합의 원소입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항상 성립합니다. 아무 집합 A나 B 들고 오시면 뭐 서로 쏘든 나발이든 아니면 A와 B가 뭐 공집합이든 아니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야. 그러니까 모든 집합 A, B에 대해서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 피곤하다 맞지? 인생. 자, A가 B가 같대. Q 같대. 같으면 P가 되겠죠. P는 어차피 모든 집합 A, B에 대해서 다 되니까. 근데 P 된다고 해서 둘이 같아질 이유까지는 없죠. 따라서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히 할 때 1점밖에 안 줍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1점밖에 안 줬습니다. 자, 니은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 C랑 합치든 말든 어쨌든 간에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를 포함해야 되는 건 변함없죠. 이건 뭐 좀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볼 수 있죠. 일단 필요는 오케이야. 왼쪽 방향 오케이. A가 B를 이미 포함했기 때문에 C가 엄청 크든 아니면 C가 작든
공집합이 없든 공집합이든 교집합이 없든 무슨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A가 B 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합집합했을 때 포함된다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충분은 안 됩니다. 내가 뭐 아까부터 안 썼는데 기억은 그냥 필요였으니까 1점이고요. 자, 니은 또 이건 맞는데 반대는 안 돼요. 왜냐? 발레가 있다. 그러니까 A가 B가 보통 상황인데 C가 졸라 크면 그래요, 그냥. A랑 C 합치고 B랑 C 합치면 어차피 C, C라서 이제 포함은 되고 있는데 C랑 C는 같으니까 포함되고 있는데 A가 B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A가 B를 포함할 이유도 없죠. 그죠?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쨌든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필요 조건이면 너 왜? 1점. 대갓! A가 B 이거나 A가 C 라면 뭐가? A가 합집합 B가죠? 아닌데? 비합집합 C구나. A가 비합집합 C의 원소이다. 어차피 B에 들어가 있거나 C에 들어가 있으면 B랑 C 합친 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눈 달려있죠? 그러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지, 뭐 있겠죠. 이상한 예를 생각할 뻔했다. 자, 거꾸로 한번 가보자. 거꾸로는 되나요? 이거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A가 좀 커. 이렇게. 됐죠? 이러면은 합집합엔 있는데 A가 B일 거야? 아닌데요? A가 C일 거야? 그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있는데 B에 1, 2, 3 주고요. C에 3, 4, 5죠. 그럼 B, C의 공통분은 3밖에 없죠? A를 그러면 이제 합집합의 원소인 2, 3, 4로죠. 그럼 뭐야? 2 때문에 C한테는 못 가고 4 때문에 B한테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대로는 안 된다. 따라서 뭐야? 충분이다. 이거. 문제에서 충분하면 3점 주라고 했던가? 2점인가? 3점이네? 따라서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1점, 1점, 3점이 있대. 다 더하면 5점 받을 수 있겠어. 짜다 짜. 5점밖에 안 주냐? 이 20번은 솔직히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 처음에 PA 온 줄 알고 되게 쉽지 않나 이 생각했는데 POA였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렵지. 얘가 A였던가? P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되냐면 약간 요런 느낌? 여기에 P가 어딘가 있는데 OP가 있고요. PA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각도가 PAB란 요각도가 POA란 요각도와 같아지. 이게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난 이거랑 같은 줄 알고 그냥 가기등을 끈 다음에 여기 교점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그냥 작으면 되겠네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답이 왜 안 맞지 해서 보니까 POA더라고. 그럼 이거 따로 떨어져 있잖아. 이거 어떻게 같이 한 방에 생각을 좀 하지. 요거 혹시 기억납니까? 원에서 배웠는데 접선이 있어요. 접점을 지나는 어떤 현이 하나 있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불러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을 포함하는 원주각. 현을 포함하는 호의 원주각이랑 뭐하다? 같은 각의 크기를 가진다. 이런 거 들어봤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OPA라는 걸 너랑 같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원을 생각해? OPA를 지나는 원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얘 세 점을 지난 원을 생각하면 뭐야? 이런 하나의 현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한 이건 뭐야? 원주각이 되죠? 이 원주각과 너가 항상 같아질 너가 뭐야? 접선이어야 되겠네. 따라서 얘를 접선으로 가지고 A, O를 지나는 원, 그 위에 어떤 점이 P인 거야. 됐지? 따라서 자 그러면 봐봐. 접점이니까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접선에서 이제 수직은 접선과 수직인 선을 그으면 그 위에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OA도 어쨌든 하나의 현이죠, 현.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누가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되지. 따라서 중심씨가 결정돼요. 하필 겹쳐버렸네. 미안하다.
그래서 이 무슨 방정식 이거 기울기가 1이고 5,0 제가 y는 x-5고 그럼 이건 뭐야? x는 2분의 5죠. 따라서 교점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인 걸 알았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막 그려지게 되겠죠. 뭐 그리는 건 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잘 그리지도 못할 뿐더러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대충 그려. 그럼 뭐야?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이것이 뭐야? 반주름의 길이는 얼만데? 여기까지 거리죠?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루트 2 2분의 5 루트 2의 제곱이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 점 P는 어디에 써야 돼? 예, 원을 그렸을 때 원 위의 점이니까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냐 이거 여기 있어야겠죠. 이 삼각형이 내부의 점이라고 본다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럼 이게 뭐야 어떤 점 P에 대하여 영역 D에 속하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따라서 y는 k가 이 2차 원 위에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꼭지점이 이제 가장 높은 점보다는 낮은 곳에 k가 있어야 이 영역 안에 p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k가 너무 높이 달려 있으면 이 영역 안에는 저 p 어떻게 보면 저 p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 맞지? 고정된 라인 위에 p들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점이 적어도 p라는 점이 하나 이상 이 영역 안에 들어있으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고 k가 낮아야 된다는 거지. 어디보다? 원의 꼭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좀 표현이 애매한데 원의 중심에서 가장 위에 있는 y 값이 가장 클 때의 값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y의 최대값은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뭐야? 반지름만큼 더한 거겠죠? 2분의 5 루트 2에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2분의 5를 뺀 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그냥 써도 되고 묶어서 이렇게 써도 별 문제 없이 표현할 수 있겠네. k는 이렇게 써야 된다. 아우. 다음 뭐 할까? 22번? (22번은) 뭐예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뭐야 이게? x제곱 더하기 1분의 8x 이게 뭐라? 뭐 나눠 쓸라 해도 나눠 쓰기도 힘들고 뭐 문제 없노. 항이 3개니까 3개 다 곱해? 3개 다 곱하기에는 x랑 x제곱 더하기 1 곱해주면 그것도 곤란한데 생각외로 간단한데 이거 그냥 더 하세요. 알겠죠?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인데 여있네. 그래 8배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x니까 뒤집어진 놈 여기 옆에 있죠. 따라서 2배 루트 쓸게요. 한번 x분의 x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1분의 8x 따라서 곱해지면서 2 루트 8 4 루트 2라는 최소값을 가진다. 그 언제 너희들이가 같을 때 알겠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같다라고 하면 뭐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8x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또 되긴 해.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어차피 니들이 양수란 건 내가 알아봤고 x가 1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캤으니까 양수란 건 알아봤고잉. 자 같은 거 둘이 더해서 4루트 2가 지금 됐다는 거잖아.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잖아. 등호가 잠깐만 너 왜 등호야? 부등호야? 등호다 여기. 자 하여튼 등호가 언제 성립했다고? 같으면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잖아. 둘이 같으면 그래서 최소값 4루트 1을 가졌다고. 둘이 같을 때 따라서 x분의 x제곱 더하기가 뭐라고? 절반 2루트 2라고 하면 됩니다. 너도요 절반 하면 돼요. 2루트 2분의 8 역수치하면 2루트 2라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거 풀면 돼요. x 곱해서 옆으로 넘기면 네가 되겠고 근의 공식에 의하면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뭐 개수에 무리수가 껴있거나 뭐 이래도 우리 근의 공식님께서는 거리낄 게 없다. 무조건 성립한다. 자 근데 1보다 큰 애만 돼야 되니까 언제 문제에서 제시한 a는 루트 2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루트 2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아서 안 됩니다. 그때 최소값은 4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으니 둘이 더해서
1 플러스 5 루트 2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준이씨 24분 잘 풀었네. 이런 거 어떻게 풀었지? 이 45에서 풀어봤어 혹시? 진짜로? 야 이거 똑똑하네. 이거 어떻게 진짜 풀었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로군요. 요런 거는 식을 좀 조작을 해야 돼서 생각하기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교육과정상 지금 3개짜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요. A부터 하나씩 볼게요. A 더하기 학연아 봐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학연이 방금 저 화면 나면서 졸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100% 뭐.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앞으로 합법적으로 일요일마다 수업 째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은 것 같아? 그냥 모태신앙이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의지할 만한 그게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자, 이렇게 또 사람이 또 나이가 드니까 또 이렇게 약해지는 것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개를 해. 그냥 전개를 하기에는 이 생긴 게 좀 너무 막 생겼잖아, 얘들. 뭐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기다 만 것도 아니고. 치환을 해, 치환을.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면 치환하면 잘 보이게 되어 있어. 이게 X, 이게 Y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해봐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놀라겠지. 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2분의 1 2배 해. 2A 더하기 2B인데 그걸 B 더하기 B로 나눠서 쓰고 2C라고 보고요. 여기 있는 2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2C분의 1로 보시면 너와 너가 같은 모양이고 너와 너가 같은 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을 조작해서 딱 하면 좋은데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야? 치환을 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접근하는 게 좀 더 쉬워지겠다. 쌤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제 경험적인 거죠. 옛날에 답지 봤어요. 자, 왜? 뭐 이상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뭐 보니까 구라고. 자, 그런 식으로 경험을 늘려나가라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모두가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되겠군 할 수는 없어. 왔어? 시간 다 돼가는데 얘네 오늘 풀 거 없나요? 아, 왔어? 아니요. 아, 네, 뽑아 놓을게. 아직 안 뽑았는데. 네. 잠깐만. 나 아직 안 왔는 줄 알고 냅뒀는디. 그래서 여러분 저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딱 보고 나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솔직히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늘려가야 돼. 자, 어떻게 조작한다? 같은 게 나올 수 있도록 조작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무슨 과정을? 치환을 해주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한 게 제 생각이긴 하고요. 얍! 잠깐만 인쇄만 맞아 합시다. 5회 51조 61조 속성 비보 스테이플 걸어주시고 크기는 맞춰서 인쇄해주세요. 일단 하나만 더 보면 되지롱. 자, 그래서 요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생각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한다? 깡깡. 그러게? 잘 모르겠네. 자, 못 풀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두면 편합니다. 치환했다. A는 좀 그렇네요. 여기 A 있으니까 2분의 1은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X 플러스 Y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있다. 두 가지를 해야 돼. 물론 얘는 개수가 모두 1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둘 다 산술기하 평균 써도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겠다.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니? 전개를 아예 한번 하던지. 117부터 뭐야 이거 132?
맞겠지? 117부터. 이거면 누를게요. 전개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자 전개하면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습니다. 요거 1 나오고 x분의 y, y분의 x 나오기 때문에 역수의 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을 썼다 또는 호시-슈바르츠에 의하면 너를 뭘로 봐? 루트 x의 제곱으로 루트 y의 제곱으로 루트 x분의 1의 통째로 제곱으로 루트 y분의 1의 통째로 제곱으로 보시면 됐죠. 뭐 돼? 이 둘이 곱하면 1이지 또 둘이 곱하면 1이지 이게 되니까 아 4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1의 최소값은 4니까 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얘도 보면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a-b와 b의 곱이 있어야 그게 곱이 있어야 우리가 이게 약분이 되거나 뭔가 될 건데 이게 뭐 어디 가서 만들어냐 그게 강제로 만들어. a에서 b를 빼 다시 b를 더해 그 다음에 b에다가 a-b분의 1을 원래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덩어리로 봐. 이 덩어리 더하기 이 덩어리 더하기 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요 세 개의 합이니까 세 제곱근 누구? 제일 앞에 놈, 그 다음 놈 곱하기 마지막 놈. 뭐야 이거? 약분되네? 그래서 이제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 미안해 여기 3배를 해야지. 자 3분의 합이 이거니까 3배는 자꾸 어디서 빼먹는 거야? 자 하여튼 1의 3배를 해야 되니까 최소값은 3이 되겠다. 아까도 왜 3을 자꾸 빼드시는 거죠? 자 이런 걸 삥땅이라 그러나? 자, 8a 제곱. 이거 아까 비슷한 거 있었죠? 2x 제곱 더하기 x분의 4였는데요, 걔는. 얘를 곱해서 날릴 수 있도록 너를 분할할 건데, 어떻게? 같은 값 두 개로 분할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야지 최소값 만들 때 뭐를? 너희들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돼서 표현해 주고, 자, 저는 이번에는 빼먹지 않도록 할게요. 한 번 했으면 두 번 안 해야지! 3배의 세제곱끝 8a 제곱 a분의 1 a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게 약분이 되면서 3이 6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셋다 처음 보면은 생각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봐주세요. 알겠죠? 처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억지로라도 조작을 해서라도 우리 만들어야 되긴 한데 왜 저런 식으로 접근하느냐 그걸 이제 뭐 이해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잘 안 되면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기억해서 풀어도 돼. 문제 푸는 방법 기억해도 돼. 그렇게 하다 보면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즉 우리가 소위 말해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알겠죠? 이해한다는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에 대해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푸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설명하듯이 풀 수 있는 수준도 되고, 그 정도쯤 돼야 이제 이해가 좀 진짜 좀 된 거다라고 판단이 저는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문제 왜 냈을까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나 출제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면은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경험적으로 반복 숙달 하셔도 충분하다. 특히 중고등학교 수학이랑 수능까지는 그래도 돼요. 이게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경지가 만약에 수능을 다 맞아야겠다 를 넘어서서 내가 과외를 나중에 할 건데 이름을 좀 날려야겠다. 수능 30번이든 애들이 뭐 들고 오는 문제 뭐든 간에 딱 처음 보아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100점도 받아볼 만합니다. 경험이 먼저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집도 심화 문제집 많이 푸시면서 경험을 좀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급한 거는 고2 거.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관련된 수원, 수투 이런 거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수준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수능 수준까지는 볼 수 있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처 학교도 어려운 문제 낼 때는 결국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 유형들을 좀 참조해서 내는 게 일반적이고, 또 그런 수준이 되어야 고3 때도 수능 준비가 얼추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고3 때 하면은 항상 힘들고, 그냥 너무 힘들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자꾸 재수생들한테 자꾸 뭔가 좀 처진다는 느낌 계속 받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일단 내신부터 잘 따놓고 재수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재수를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재수 뭐 나쁘지 않지 뭐. 자, 26번. 또 내가 아까 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아이고, 이거 그냥 복잡한 수만 여러 개 써놨다. 이런 거는 뭐야? 치환해서 우리가 좀 덜 복잡하게 느껴줘야 되겠지. 자, 치환을 통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맞지? 너를 x라고 잡을까? 통째로 하면 또 뒤집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너를 x, 너를 y, 너를 z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거의 다 더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a, b, b, c, ca의 2배잖아. a, b, b, c, ca는 x, y 더하기 z의 절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옆으로 넘기면 2분의 1이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함께 곱해져서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되겠고, 네가 p 이상이다. 이걸 만족하는 p의 최대값을 구하라. 바꿔 말하면 왼쪽에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는 최대값이라고 해야 좌변의 최소값이 됩니다. 좌변의 최소값이 p보다 크기만 하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p는 좌변의 최소값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p의 최대가 너의 최소다 이 말이. 알겠지? 말이 어려워. 하여튼 너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자 이거지. 전개해서 구하던가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루트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루트 x분의 1의 제곱 아니냐? 뭐 이런 거지. 따라서 뭐야? 너 크거나 같지? 둘이 곱하면 뭐야? 루트 1이지? 1 더하기 똑같은 방법 루트 y분의 1이니까 111의 제곱이야. 물론 여러분 2분의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1을 곱하셔야 되겠고, 즉 좌변의 최소값은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p는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항상 성립할 수 있겠고, 최대값이 2분의 9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29번) 삼각형. 언니는 왜 잘 풀어놓고 12 제곱 써놨어? 12인 거 알겠죠? 네. 요 문제는 좀 잘 알아둬야 되죠. 5, 3, 4, 여기서 이까지를 저는 A라고 두고요. PD, PB, P는 너무 쓰기 힘듭니다. B, C라고 표현을 좀 하죠.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 표현되겠어. 쓱 하면 2분의 1 5A, 2분의 1 3C, 3B, 2분의 1 4C에서 5A 더하기 3B 더하기 4C가 2분의 1 3, 4의 2배 12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고요. 문제에선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4의 범위 또는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실제로는 최소값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최소가 뭐에 구하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어떻게 구하지? 자, 둘이 곱해요. 거기 괄호를 닫으면 어떡해. 나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나도 넣어줘. 해줘. 2학기 1등급 받아줘. 시험 100점 받아줘. 해줘 메타잖아. 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전체의 제곱이죠. 누구?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루트 5a의 제곱이다. 너를 뭐야? 루트 a분의 5의 제곱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루트 이거 곱하면 루트 5a 곱하기 루트 a분의 루트 5이기 때문에 루트 a 소거되고 루트 5의 제곱은 5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루트 3b의 제곱에다가
루트 4c의 제곱까지. 너도 루트 b분의 3의 제곱에다가 루트 c분의 4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 루트 4의 제곱까지. 따라서 12의 제곱이 최소값인데요. 식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 값은 고정된 거 아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봤고요. 내가 구하고 싶었던 식이 12랑 곱해지면 12제곱보다는 크게 나왔다. 따라서 너의 범위는 12 이상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12가 되어야 하느니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뒤에 걸 좀 더 풀어보든지 하죠. 힘들어.